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작든 크든 간에 진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과민해야 된다. 과민 반응을 보여도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요번에 그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전염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와닿는 게 너무 크거든요. 네. 사실 전염력이 크면은 사망률은 작아요. 그러니까 전염력이 적은 부분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전에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 사망률이 20% 정도 됐으니까 네. 걸리면 죽으냐, 걸리면 죽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염력은 크지만 사망률은 2%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감염되면은 사망자가 많이 생기겠지만 예. 그만큼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뭐 방역 체계 한국이 또 이 부분에서는 또 일가견이 있죠. 그래서 딱 막아놓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그 우려할 사항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즉 주식 시장에서 얘기하는 우려할 사항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싶어요. 설 이전하고 설 이후는요. 분명히 그 시각적인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의 이 뒤바뀜 현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즉 설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을 이끌어간 부분이었는데 설 연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팔았죠. 근데요, 기관 수급 한번 봐보세요. 1월 2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았는데요. 거의 4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네. 팔면은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죠? 파는 거는 파는 거고, 뭐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채워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아주, 스마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 또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 맞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기관은 한국 헤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종목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성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들어올 그 스마트 자금, 즉 기관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는 자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WTO 같은 경우에도 뭐 국제 차원의 비상대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라고 우한 폐렴에 대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과민 반응하면은 주눅 들어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에 매수할 수 있는 여건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 수급 주체 즉 기관들의 수급 주체의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를 한다면 승산 있는 게임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는 위험하죠, 그죠? 그렇죠. 안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요, 그 어른들은 그래도 좀 나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이 밖에서 진짜 우한 폐렴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그 아플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밖에 나가고 말지.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요. 밖에서 노는 것과 똑같이 안에서 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VR. 즉 가상현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가상현실에 대한 게임을 만드는 회사 YJN 게임이죠. 아까 그 JRP 엔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저는 게임 회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퍼블리싱을 좀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서 한국의 게임 산업, 게임 주식들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가상현실 게임을 하는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가 VR, 즉 가상현실을 하고 있다. 여기에 AR은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까지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다라고 한다면 MR, 즉 혼합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밖에 안 나가도 현재 이 상태에서 진짜 감각적으로 바람이 불고 냄새도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이 게임, 즉 VR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YJN 게임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에서 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가상현실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은 꼭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무한폐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안에서 놀아야죠. 근데 안에서 노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TV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나 보고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다가왔었던 상황이 있고요. YG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VR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여기에 인력 관련되어 있는 육성 이런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슈팅 게임이거든요. 총을 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장이나 오락실 이런 데 큰 데 가면은 VR 게임 하나 하는데 아마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들어요. 굉장히 그 고가 단가를 이루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원이멀스에서 개발 중인 VR 게임 이스케이프 포인트. 요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포스터를 공개하고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의 반응이 괜찮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틀로얄 즉 배틀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VR 게임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렇게 놀아도 돼요. 어른들은 어떻게 놀까요? 어른들도 놀 수 있죠. 그죠? VR. 그죠, VR. 카지노피아의 더 블랙잭. 이거는 이제 카지노를 안 가거나 뭐 저도 이제 이 게임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인 거죠? 그죠? 이거는 네, 그렇죠? 저기 게임이니까 게임이죠? 예. 게임이니까 게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VR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블랙잭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체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이나 아니면 게임을 개발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수익을 쟁취하는데 근데 한번 성공을 하게 되고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그렇게 실적적인 부분이 약간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내려 있거든요. 내려 있는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반전을 하는데 누가 사냐면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네. 외국인이 산다라는 것은 그 외국인들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못하는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친다면 실질적으로 이 게임사, 그러니까 YG 게임들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제 하나씩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뭐 100% 확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슈적인 부분하고 부합된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단기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 제시줍니다. 신일산업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선풍기. 그렇죠. 우리 집에 아직도 신일산업 선풍기가 있는데요. 아주 시원합니다. 안 고장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백색 가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삼성 아니면 LG 뭐 이런 식으로 큰 기업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큰 가전 회사 이외의 소형 가전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일산업을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조금만 지나면은 황사 오고 미세먼지 오고 막 그럴 거예요. 네. 미세먼지 오고 황사 오면은 공기청정기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공기청정기 다 그거거든요, 솔직히. 브랜드 값이에요.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팬으로 돌려가지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형 가전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신일산업에서도 최근에 공기청정기를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고, 네. 작년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 이것도 신일산업이 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소형 가전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요, 마트에 가면은 저거 멀티쿠가 하나 사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밥솥도 1인용 요만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죽도 되고 밥도 되고 떡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멀티형 밥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소형 가전이 신일산업에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있죠. 신일산업에 대한 문제는요. 일단은 가전 제품에 대한 부분에 경쟁력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경쟁력에서 지게 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신일은 브랜드라는 부분에 인지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하나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계절 상품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절이 지나면 안 될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국의 저가 상품 유입으로 가격 경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작용되는데요. 그래도 중국 상품보다는요, 한국 제품이 훨씬 더 오래가고 좋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합니다. 신일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이 계절적 특수라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절적 특수에서 이철이 지나면 이게 안 팔릴 것이다. 이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계절적 특수에 의해서 수요가 감소되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실제 감소 효과가 적은 시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신일 산업이 소형 가전에서는 그래도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중기 포트 가격도 낮습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제 이름 신학수 치면은요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벌써 동영상 올려놨죠. 그거 보시면은요 기관들이 왜 사는지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지만요. 한국 시장이 설 전에 먼저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락한 부분하고 내일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들이 또 희석이 되면은요 충분하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 기관의 매수 여력 이 부분만 찾아낸다면 성공 투자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저를 볼 수 있습니다.